네, 안녕하십니까. RNA 기반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오토트릭 바이오의 CFO를 맡고 있는 정민영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발표 기회 주신 한국경제TV에 감사드립니다. 네, 넘어가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R&D 전략, 그다음에 R&D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파이낸셜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오토텔릭 바이오는 2015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해서 제공한다라는 미션하에 오송에서 설립이 되었으며, 지금은 오송 본사와 이제 판교 연구소에서 총 35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항암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펼칠 수 있는 RNA 기반 신약,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꾸준한 매출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계량 신약 등 이제 저분자 화합물도 함께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신약 연구 개발 기반을 다졌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시리즈 A 투자와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 투자 등을 받으면서 비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항암제인 ATB301, 그다음에 이제 당뇨 고혈압 복합제인 ATB101에 대해서 임상 1상 승인을 받아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였고요. 올해 3월에 이제 시리즈 B 155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완료하고 임상 3상 ATB101에 대한 임상 3상 승인을 받아서 임상 3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의 이제 경영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시던 김태훈 대표님과 노시철 부사장님이 이제 함께 창업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업계에서 직접 신약을 개발하시고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제 사업화를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 이제 포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서 이제 각자의 전문 분야를 맡아서 직접 본부들을 운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R&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R&D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R&D 기반 전략인 ASO, 그 다음에 TGF 베타 이니비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저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D 키워드입니다. R&D 키워드는 저희는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SO 플랫폼, 그 다음에 온클로지, 웨어 디지즈, 그리고 복합제인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기존의 치료제들로 타겟팅이 좀 어려운 언드러거블 타겟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신규 모델리티인 ASO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ASO 플랫폼을 통해서 총 3가지의 항암 파이프라인을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드러거블 타겟,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항체나 아니면은 뭐 스몰 몰레큘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타겟에 대해서는 저희는 스몰 몰레큘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앞으로도 꾸준한 매출이 기대가 되는 복합제 하이브리드 ATB101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임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어 디지즈나 온클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물질들을 개발을 한 이후에 임상 전 단계까지 진행해서 개발을 진행해서 라이센스아웃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R&D 기반 전략 ASO와 TGF 베타 이니비션 두 가지 중에 ASO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SO는 이제 RNA 치료제의 한 종류로 부작용이 낮고, 그 다음에 저비용 생산이 가능하고요. 언드러거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드러거블 타겟에 대해서 이제 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플랫폼 기술화를 하기 좀 용이해서 개발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ASO는 또한 이제 선택성이나 아니면은 생물학적 활성 또는 약효 지속성 등이 좋고, 그다음에 약물 간 상호작용 등이 좀 낮아서 앞으로 적용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ASO는 앞서 보셨던 이제 RNA 치료제들 중에서도 싱글 스트랜, 그러니까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투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른 RNA 치료제들과는 좀 상반되는 점인데요. 차별화되는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포 내에 직접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DDS,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이제 화학적 결합이나 아니면 운반체들과의 결합도 용이해서 좀 더 많은 확장성이 있는 모달리티입니다. 저희는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로직을 기반으로 타깃 유전자를 선정을 하고 시퀀스 셀렉션을 하고 그다음에 모디피케이션까지 할 수 있는 아소드라는 이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ASO 디자인하고 합성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합성실도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ASO 같은 경우에는 1978년도에 이제 제일 처음 발견됐을 때의 1세대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2세대, 3세대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발전이 되면서 온타겟 독성이라든가 아니면 면역 반응 혹은 면역 반응 등은 낮아지고 또 효능 등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점들이 좀 보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O라는 것 자체가 전신 순환을 하면서 타겟 딜리버리가 조금 어렵다라는 점이 ASO 모달리티의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오니스나 아로 같은 이제 ASO 분야의 글로벌 선진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타겟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갈락이나 아니면 펩타이드를 붙여서 표적 지향 ASO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계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GF 베타 이니비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GF 베타는 오른쪽 그림에서 저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1, 2, 3 세 개의 리간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리간드들은 전부 이제 뭐 항섬유화나 항암이나 아니면 혈관 형성 등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 기능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TGF 베타라고 하는 1, 2, 3 리간드의 이제 신호를 전부 다 완전하게 차단하게 되면은 좀 잠재적인 독성 이슈가 있습니다. 몸속에서 좋은 기능을 하는 것들도 좀 막히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우려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런 부작용하고 독성 이슈를 어떻게 회피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1, 2, 3 개 있는 리간드 중에서 TGF 베타 2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스몰 몰레큘이나 아니면은 뭐 항체나 다른 기존 의약품들로는 1, 2, 3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타겟팅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ASO라는 모달리티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TGF 베타 2만 선택적으로 이니비션을 시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TGF 베타 2가 과발현되는 암종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TGF 베타 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돌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폐나 대장 등 이제 문제가 있는 장기에 국소적으로 투여를 해서 그 부분에서만 이제 활성이 일어나고 부작용을 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소 투여를 하게 되면은 표적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 자체도 원래 이제 경구 투여나 이런 데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넣을 수 있어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낮출 수가 있고 타겟 장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능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R&D 기반 기술과 전략 등을 기반으로 해서 임상 단계 2개, 그 다음에 비임상 단계 4개 등 총 6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가 이제 ASO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항암제 라인이고요. 밑에 세 개는 스몰 몰레큘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ATB330과 ATB610은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개발 단계가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물질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같은 물질이지만 다른 인디케이션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먼저 ATB301에 대해서 저희 항암제 리드 파이프라인인 ATB30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TB301은 타소, 그러니까 ASO 물질인 타소와 IL-2의 병용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이고요. 이는 사실 이제 ASO, 이 타소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단독으로 임상이 이상까지 진행되었던 물질을 저희가 라이센싱 해온 제품입니다. 유럽에서 임상 이상까지 진행되는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TGF 베타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 부작용이나 독성 이슈들은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단독으로 치료하면서 효능 자체를 이제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하게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독으로서는 임상을 이상까지만 진행을 하고 중단을 했던 제품이었고요. 근데 저희는 이 타소와 IL-2의 병용 치료 시 항암 효과 상승을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라이선스인을 해오게 되었고, 찰스 리버와 충북대에서 이제 인비보 실험 진행한 이후에 항암 효과 확인하고 국내에서 작년부터 고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이 아니라 이제 지난달에 마지막 환자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301의 그 양리 기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301 자체는 타수와 IL-2 두 번의 이제 나누어진 주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를 보시면은 왼쪽 위에 있는 이제 주황색 칸을 보시면은 튜머가 많은 파이브로블라스트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그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둘러싸여서 면역 기능이 억제가 되는 콜드 튜머인 상태로 되어 있는 튜머들에게 ASO를 주입해서 TGF-베타 시그널을 이니비션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억제해주고 포어를 열어주게 됩니다. 이 열어준 포어가 열린 튜머 셀에 IL-2를 주사하게 되면은 T셀의 이제 공격력을 강화해서 암세포를 처리하는 형태로 기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비보 실험에서 췌장암 모델에서 시험을 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파란색하고 이제 초록색 선과 같이 IL-2나 타소를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보라색 선과 같이 이제 IL-2와 타소를 병용으로 처리했을 때 튜머 볼륨의 성장 억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우측 사진에서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CD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D8 란에 있는 검정색들이 이제 T셀입니다. 그런데 이 T셀들이 IL-2나 타소를 그냥 단독으로 처리해 줬을 때는 보면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막 쪽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타소를 처리한 이후에 IL-2를 주입해 주었을 때는 그 T셀들이 세포 내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의 효능을 많이 증대시켜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일 아래 사진과 같이 T렉 자체는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1은 앞서서 이제 모델에서 확인한 것처럼 췌장암을 타겟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생존율이 가장 극악인 암종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 근데 적절한 치료제도 적어서 메디컬 언맷 니즈가 가장 큰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췌장암을 최우선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TGF-베타2 시그널이 많이 과발현되는 암종들을 선택해서 오른쪽과 같이 신장암 등과 같은 다른 암종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ATB320입니다. ATB320은 이제 내년 저희가 임상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ATB301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저희가 모디피케이션을 했고 직접적으로 개발을 한 제품이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ASO 제품이고, 목표 적응증은 이제 췌장암, 그다음에 담관암, 그다음에 삼중음성 유방암, 그다음에 흑색종 등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B320 같은 경우에는 301과 대비했을 때 이제 플라즈마 스테빌리티나 아니면 셀룰러 업테이크가 확연하게 이제 개선된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 320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국내와 FDA에서 동시에 임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글로벌 CRO에서 동물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몽키 반복 독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임상 1상을 시작을 하고 2028년도까지 저희가 자체 개발한 ASO 항암제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타겟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암, 그 다음에 담관암, 그리고 삼중음성 유방암, 그리고 멜라노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ATB610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ATB610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그러니까 줄여서 IPF라고 얘기를 하는데, IPF 질환을 타겟팅하고 있는 스몰 몰레큘 제제입니다. IPF는 그 폐가 점점 이렇게 굳어가면서 폐의 기능을 좀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진단이 되고 나면은 5년 내 생존율이 한 40% 이하 정도뿐이 되지 않는 희귀 질환입니다. 근데 이런 희귀 질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약품들은 경구 투여제로 나와 있고 또 이 경구 투여를 하다 보니까 폐로 직접적인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효능이 좀 많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증상을 호전시킨다라기보다는 조금 억제나 완화를 하는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또 경구제로 넣다 보니까 온타겟으로 가지 못하면서 이제 전신 독성이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흡입제형으로 개발을 하면은 폐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도 훨씬 더 적게 경구제 대비 약물도 훨씬 더 적게 넣을 수 있고 효능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 후보 물질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그 범부처 신약과제 개발 신약 과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KDDF 과제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기존에도 사실 TGF 베타를 타겟팅하는 IPF 제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제제들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구조를 저희가 더 바꿔서 더 개선을 시켰고요. 개선을 시키면서 이제 결합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규한 구조에 대해서 특허 출원도 완료를 하였고 저희는 기존 제재들과는 조금 더 차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크5 그러니까 TGF 베타의 리셉터 1 카이네즈에 대해서 이제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5 패밀리들이 좀 여러 개들이 있는데 아크4나 다른 패밀리에는 선택적으로 이제 활성화를 나타내지 않고 아크5에만 이제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게 하는 약물을 만들어서 흡입제형으로 폐에다 직접 넣어줘서 독성을 제거하고 효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발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IPF 시장은 지금 7.4조 원 정도 규모로 이벨리웨이트 파마에서는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나 혹은 이제 개발 후단까지 들어가 있는 치료제들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커 나가고 있고 또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로슈나 GSK나 아니면 BMS 등 아니면 BI 등 이제 글로벌 선진사들에서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글로벌 선진사들과는 다르게 TGF 베타를 타겟팅하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신규 타겟팅이 될 수 있겠고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앞 단계의 개발 파이프라인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발 라인들을 조금 따라가서 저희는 향후에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활성화가 더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해서 베스트 인 클래스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제 마지막 파이프라인인데 ATB101입니다. ATB101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 하이브리드 신약인데요. 올메살탄과 이제 다파글리플로진 두 가지 약물의 복합제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혈압과 당뇨 복합제는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임상 1상을 작년에 마무리하고 올해 5월 달에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아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김태훈 대표님이 사업 개발을 담당을 하시면서 다른 복합제를 가지고 FDA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데, 국내에서 임상 1상, 3상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임상 1상, 3상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임상을 3상까지 가지 않고 1상만 진행 후에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레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 이제 임상 3상까지 진행한 이후에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미국 출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임상 1상 시험 결과, 임상 1상은 이제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임상 1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에서 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약물 상호작용 평가라든가 아니면 약동학적 평가에서 좀 상당히 좋은 결과, 그러니까 동등성들을 다 보았고요. 그래서 각각 단독으로 하는 것들하고 병용 투여하고 이제 동등성도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와 있는 제품의 병용 투여하고 저희가 이제 만든 복합제 투여했을 때의 동등성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2상을 면제받고 바로 3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임상 3상은 지금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등 20개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임상 3상의 주요 유효성 평가 변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합제는 임상 1상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1상을 잘 통과했고 3상에서 이제 보고 있는 유효성 평가 지수는 어, 당뇨약 단독 투여한 거 대비 저희 약을 투여했을 때 이제 혈압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그다음에 고혈압약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대비 저희 약을 투여했을 때 당화혈 색소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효성 평가는 당연히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상에서 이제 세이프티도 잘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임상 3상을 상당히 자신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 이때까지 뭐 저희 올메살탄하고 다파글리플로진의 두 개를 이제 복합한 복합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약물의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한 10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 발표에 따르면은 당뇨 환자는 한 총 4억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5에서 70세 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고혈압 환자는 총 한 13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 환자 4억 명 중에 한 60% 정도인 한 2.4억 명 정도는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십니다.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당뇨하고 고혈압 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1년 기준으로는 뭐 저희 국민의 한 4.6% 정도인 약 239만 명이 고혈압하고 당뇨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제 외래에 방문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고혈압하고 뭐 당뇨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복합제가 나와서 복합제만으로도 지속적인 매출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마켓을 더 확대하고 수익성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디케이션을 만성 콩팥병, 그러니까 CKD로 확장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메살탄하고 다파글리플로진 두 가지 제제가 모두 CKD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저희는 요 CKD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4년도에 국내에서 품목허가 완료하고 출시하고 25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품목허가 받고 그 이후에 만성 콩팥병 CKD로 이제 적응증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파이낸셜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202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즈 B 펀딩 155억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완료한 금액을 가지고 인력도 자체적인 이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도 한 25% 증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허 등록이나 아니면 국책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계속적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의 기술적인 이제 평가를 대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나 아니면 국책 사업을 수주하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했었고 또 파이프라인이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ATB101 임상 1상 이후로 이제 3상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5월 달에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이제 돈을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 시장이 계속적으로 얼어붙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23년도에는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진행을 조금 하려고 하고요.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에 집중을 하면서 뭐 임상 301에 이제 임상 1상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320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는 마일스톤들을 보여드린 이후에 이제 시리즈 C 등의 추가 투자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2024년도에는 저희가 이때까지 개발해왔던 제품들, 그래서 ATB101의 이제 실제적인 출시, 그리고 뭐 ATB301이나 320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 등 사업화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IPO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긴 시간 동안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오토틀릭 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